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칠곡 군수 선거에 등록하신 예비후보 이상구님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별 반갑습니다. 말씀을요. 반갑습니다. 네, 후보자님, 다른 후보님들은 전혀 제시하지 않으신 임야와 관련된 공약이 많으시던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대한민국 국가의 그 임야 면적이 전체 면적이 전 국토의 한 63%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칠곡구는 임야 면적이 79%나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6%나 칠곡에는 임야가 많다는 거죠. 임야가 많으면 그 많은 부분만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활용을 단지 임야라는 이유 또는 개발이 좀 어렵다는 이유로 전혀 이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야는 주민의 삶의 순기능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반면에 산사태, 최근에 뭐 산불, 뭐 지금도 뭐 군위에 네, 그렇죠. 뭐 엄청나죠. 네. 이런 재해를 내포하고 있는 역기능도 많습니다. 임야가. 사실 뭐 요즘 TV에 그 나는 자연이다처럼 나와서 그 요즘 중년 남성의 로망인데 네. 그런 뭐 사람의 활력이나 휴식 이런 여러 가지 순기능 반면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역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야는 사실상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 우리나라는 환태평양중 즉 지진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가까운 나라 일본은 뭐 참 지진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같은 지진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산사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진. 네. 산사태가 일어나면 지진이 나면 산사태를 동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첫째는 산불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네, 예를 그렇죠. 들자면 태백산처럼 높은데 그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사람이 관리하거나 뭐 예측하거나 거의 아니면 그게 천년 자연재해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칠곡군 관내에 그 산림 방제 겸용 산악형 관광 임도를 개설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공약도 만들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불이 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야간 진화 작업입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낮에는 뭐 소방 헬기도 뜨고 소방차도 다니고 해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밤 같은 경우에는 연기 때문에 시야 가려지죠. 바람이 더 강하게 불죠. 소방 헬기 못 넣죠. 소방차 진입 못 하죠. 그러니까 그냥 밤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만약 그 산 꼭대기로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용이하겠죠, 상당히. 그래서 임도를 내는 게 그렇죠.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산에 도로를 내는 거는 산림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광을 할 수 있는 순기능 역할이고 또 하나 그런 도로를 통해서 나무를 식목하기에도 훨씬 더 편리하겠죠. 나무가 트럭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불을 끄는 것도 바닥에서 200m, 300m 고지를 보고 물을 쏴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후보님 말씀 중에 그래도 이때까지 산에서 계속 커왔던 또는 길러왔던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자연 훼손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에는 그럼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다 베어내는 게 아니죠. 보통 임야라 하면 그 면적이 상당합니다. 네. 뭐 아주 작은 임야도.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5m 폭 이상 임도를 내는 거는 네. 그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진 사례가 많아요. 그 미국의 국립공원에도 네. 뭐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소백산 국립공원에 그런 거 감히 생각을 못하죠. 못하죠. 네.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임야를 조성하는 거는 두 가지 형태의 수목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스럽게
잡목이 자라도록 해서 관리하는 거. 네. 하나는 이제 목적 수목이라서 어떤 나무를 지정해서 심는 두 가지를 산림청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 선생님 보고 500m 산에 가서 나무 심으라 그러면 네. 아마 안 갈걸요? 못 갑니다. 네, 그냥. 네. 예. 힘들겠죠. 그래서 관광 인도가 개설되는데 뭐 이것이 타 지역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뭐 제가 그런 정도의 발언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치고 군수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보여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번쩍이는 모방 창의성 대단하거든요. 예. 아 저게 맞다 싶으면 바로 실행하는 게 또 한국 사람의 장점입니다. 예. 후보님은 임야와 관련한 공약 중에서 이제 그 산림 방제 겸용 산악형 임도를 내는 것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산이 있는데 여기 한 9분 능선쯤에 임도를 낸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여기에 임도 중에서 참 귀한 나무는 살리고 네. 잡목들을 베어내면서 도로 폭을 만들겠죠. 네네. 그러면 그 베어낸 나무로 가지고 그 임도에 가로대도 만들 수 있고 또 옆에 휴게소처럼 그늘집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많은 돈은 아니니까 자원을 재활용하면서도 충분히 만들어내는데 다만 거기에 뭐 아스팔트라든지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칠곡군에 만약 이걸 하게 되면은 연간 최소 150억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수익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요. 제가 생각에 62.5km를 임도를 만드는데 그 콘크리트 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건 한 80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데 1년에 150억을 벌어들인다면은 10년이면 벌써 원금을 다 회수하잖아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어떻게 150억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우리 고속도로 타면 통행료 내죠. 네. 62.5km는 도로 사용료를 받아도 됩니다. 왜? 그 전체가 관광 코스이기 때문에. 저보고 10,000원 내고 타라 그러면은 전 탈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 물었더니 없어서 못 탄다는 거죠. 입장료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장료 있죠? 네. 10,000원에. 근데 62.5km를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차를 타거나 아니면 도보로 걸어가면 당연히 목이 마르고 네. 음료수를 사 먹거나 하기 때문에 그 산주들에게 또 다른 또 하나의 자영업을 또 하나 생성해주는 대한민국에 골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골프장 가면은 이제 한 4홀 5홀마다 그늘집이 있거든요. 장사가 잘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62.5km의 산을 가는데 단풍이 있고 꽃이 만발하고 근데 위험 요소나 뭐 뱀이나 네. 들짐승이 다가오고 이런 게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또 나이 드신 어머님도 모시고 차를 타고 갈 수 있다면 굉장히 순기능이 많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역기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요. 네. 후보자님 공약 중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칠곡군의 자원봉사단체 회원이 약 3만 명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의 예산을 10배나 늘려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공약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1,400만 광역 도시에 그 실무를 했었는데 현재 칠곡의 인구가 11만 6천 명인데 자원봉사자가 약 3만 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봉사인데 만약 이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돈을 쥐어주든 해서 이게 만약에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런 정책을 하나 있어요. 근데 칠곡 국민에게 다 알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은 뭐 칠곡군 홈페이지에다 띄우고 한 20명 불러다 주민 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다가 광고 내고 그런데 과연 전달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칠곡군에서 갖고 있는
군정 홍보 비용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매년 모든 지자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가지고 전파를 한다면 3만 명이 1인당 4명씩 전파하면요. 산 정상에 있는 자연인도 다 듣게 됩니다. 네. 또 그리고 3만 명이 칠곡군 구석구석을 실제 다녀보고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칠곡이 되는 거죠. 칠곡군에는 SNS 서포터즈 활동이라는 게 왕성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군청에서 또는 뭐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겹쳐지지 않을까요? 뭐 일부 중복되는 게 있지만 중복이라보다는 그거는 이제 한 번 할 걸 두 번 강조하는 개념이고 다만 SNS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실제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러나 인적으로 사람이 1대1로 대화를 나눈다는 거는 이게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통이라 그래서 SNS를 갖고 하는 걸 우리는 소통이라 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의사를 나누고 근데 단어하고 감정이 느껴지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은 사람이 만날 수 있고 뭐 사실 단적인 예지만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SNS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도 한 사람이라도 국민이 살잖아요. 우리 그 가끔씩 텔레비에 보면은 미국은 시민 한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공모함을 띄운다는 위대한 미국이잖아요. 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군정이 전달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우체부 보고 가르쳐도 잘 안 갑니다. 힘들고.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자기 돈 써서 가라하면 당연히 못 가죠. 그런데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가는 길은 다른 사람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숨기는 효과가 많습니다.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충분하죠. 자원봉사자들이. 네. 적어도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고독사도 막고 뭐 여러 가지 숨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또는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은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만약에 요양사나 있으면 그건 꾸준하게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해야 되는 전문적인 직업인인데 이 자원봉사자는 전문적이진 않았대요. 그냥 가서 누구씨 오늘 내일 다음 주에 우리 군민체육대회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전문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이 체육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도 세금을 내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하실 네. 말씀이 많겠지만 예.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